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전 접수 종목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3700님께서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7,040원이고요. 비중은 또 많이 가지고 계세요. 45%의 비중을 담고 계신 상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내려가죠. 이 종목도 이제 코로나 수혜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1만 원, 12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24,800원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이제는 횡보 중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했어요. 또 카카오 게임즈 재무 상태도 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하게 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게임 종목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고생도 만만치 않고 또 꾸준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진단 신청이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AI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펼쳐가다 보면 언젠가는 게임 쪽으로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게임도 AI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좀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형일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의견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매도입니다. 매도네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보유입니다. 보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형일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일까요? 성장성? 일단은 형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게임 업황을 보게 되면 사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에 NC소프트의 스론의 리버티가 얼마나 또 흥행을 할까, 요거를 또 생각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정말 이 여태에 나왔었던 리니지나 이러한 게임들 대비해서 훨씬 더 발전되고 요즘 시대에 맞는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예전에 나왔었던 게임들과 별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NC소프트의 스론의 리버트를 보고 이제 개고기 탕후루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의 옛날에 그냥 개고기집 하는 데에서 무언가 새로운 거 해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퓨전인 거. 탕후루를 만들어버렸다. 근데 그게 재료가 개고기더라.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또 이제 약간의 비난 아닌 비난 이런 네, 이제 이야기도 세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지금 스론의 리버티가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딘 같은 이러한 게임들이 스론의 리버티 같은 그런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러한 무언가 과금 유도를 하는 게임들이 잘 먹혀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론의 리버티가 결론적으로는 무언가 흥행에 좀 참패를 했고,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또 올해에는 롬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게임들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는 평가, 예측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에는 성장성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게임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게임이 무언가 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결국에는 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그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AI 게임 이쪽으로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지금 이제 예전에 XR 게임이라든지 그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펄어비스에서도 관련된 게임들 내보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에요. 결국에는 개발할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기대감 잠깐 생기고 나서 지금 계속 미뤄지고 감감무소식이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기대할 만한 게 결국 대작이 나와줘야 되고 신작이 굉장히 또 흥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결국 신작이 안 나오니까 실적 계속 떨어지고 있죠. NC소프트도 대작이라고 해서 스론의 리버티 내놨는데 참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황에 대한 투심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저는 많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대작을 내보내거나 결국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죽어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게임주를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반도체 접근을 해도 되고요. AI 접근을 해도 되고 로봇주를 접근을 해도 되고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게임주를 갖고 계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 재무 구조 이러한 것들을 보고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AI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을 저는 굳이 접근을 하고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저는 뭐 지금 현재 저점 이탈 시 매도, 그 다음에 반등 시 매도로 저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좀 더 매력도 있는 시장에서 지금 눈에 계속해서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중도 한 번에 지금 45%나 강하게 담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반등 시 매도, 그 다음에 이탈 시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게 되면 딱 이전 고점 구간이 27,000원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저점이 23,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3,800원 이탈 시 매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신작에 대한 실망감 계속되고 있고요. 성장성이라는 키워드에서 지금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손이 가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네, 네. 보유인데 뭐 올해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거라고 봐서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뭐 좋아서 보유보다도 네. 이제 낙폭화되면서 어떤 신작의 모멘텀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고 목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손절가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게임 산업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게임 산업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냥 성숙기 들어간 산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임주가 왜 이렇게 못 갈까? 작년에 이제 중국의 규제가 아주 심한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올해도 뭐 특히 뭐 나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임 산업이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해서 중국도 들어가서 컴퓨터 실적도 잘 내고 크래프트 뭐 지금도 괜찮게 나오지만 이제 중국 로컬 게임들이 이미 수준이 우리만큼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가 특히 더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우리 산업별 같이 부딪혀서 비슷한 수준이라면 중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게임 산업이 새로운 게임이 특별히 나온 것도 없는데 기존에 나올 건 다 나온 상태에서 중국과 싸우는데 이익을 못 내면 경쟁만 심해지고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게임을 장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게임을 잘해서 네. 혁신적인 게임, AR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면 게임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이제 크래프트는 안정적 이익이 나와도 저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저점 대비해서 저는 한 100%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기존 걸 봤는데 이번에 보면 NC소프트도 보면 한 30, 40% 갖다 내려갔고 네. 신작이 나오는데 신작 기대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저점도 붕괴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오늘 베타 테스트 뭐 그러면 별 영향이 없는 거 인기가 없는 것 같고 2분기 때 또 새로 나오더라도 그게 또 실패하면 또 꼬여지거든 저점이.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싣고 기대가 너무 크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과 싸워서 같이 이제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국 법령화학이 뭐 훨씬 싸니까요.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과 이제는 법용 메모리는 싸워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메모리도 수준이 중국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용 메모리는 거의 이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그 정도로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보면 기대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저는 목표가는 뭐 워낙 많이 빠져서 24,000원대니까 60, 70% 정도 봐서 45,000원 정도 네. 기술적 목표가입니다. 이것은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45,000원은
과거에 처음에 등록했을 때 4만 원대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 23년도 작년에 잠깐 반짝했을 때 그때 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기대를 아주 오래 긍정적 잡아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보면 박스권은 다시 모멘텀이 좋아서 카카오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이 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그거 막 손절가도 최근에 22,600원을 아마 깨질 걸 보입니다. 그래서 깨지더라도 지금은 워낙 싼 가격 때문에 보유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11월 30일 날 자전거래가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아마 여기서 줄었어요. 70만 주가. 동시에 아마 외국계한테 빌린 것 같아요. 빌려서 서로 갚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전거래더라도 거래가 실리면 이 저점을 깨지는 게 특히 깨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2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 2만 원만 딱 잡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물타신다고 물타지 마시고요. 성장 산업, 성숙기 산업이기 때문에 30%가 최대 비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익 날 때까지 돌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것은 네. 성장 산업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자전지는 그렇다. 그런데 이거는 안 그렇다.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요,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게임 섹터 전반에 대한 또 진단으로 같이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은 매도, 최병훈 전문가님은 보유인데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또 목표가도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27,000원, 손절가 23,800원 잡아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은 보유이기는 하지만 성장하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낙폭과대로 기술적인 반등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입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